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과는 조금은 다른 종류의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ARG에 해당하는 영상에 대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ARG라는 장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ARG라는 것은 얼터네이티브 리얼리티 게임의 약자로 대체 현실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게임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이 장르는 ARG를 주최하는 사람이 현실 세계의 여러 정보와 단서들을 뿌리고 참가자들이 직접 행동하며 주어진 이야기를 찾아내게 만드는 일종의 게임 형식이기 때문에 대체 현실 게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화제가 되었던 ARG 중 하나로는 시시다 330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고등지능을 소유한 개인을 대중들 가운데서 영입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는 정체불명의 인터넷 집단입니다. 이들은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뿌리고 이들이 만든 퍼즐을 풀고 해석하게 하여 고등지능을 소유한 개인을 찾아 자신들의 단체에 소속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해독을 요구하는 퍼즐들이 인터넷 시대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난해한 퍼즐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나니머스처럼 미스테리한 집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ARG들은 자신들이 만든 단서나 힌트를 숨겨놓고 시청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오늘 가져온 내용인 PB 히얼은 그저 단서나 힌트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닌 이 캐릭터가 틱톡, 트위터,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퍼즐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B 히얼은 2020년 10월 25일 첫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는 인터넷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듯한 인물이었는데 어째서 자신이 이곳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 기억나는 것조차 하나 없고 어떠한 방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에는 침대, 의자, 그리고 키패드가 달린 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댓글이나 코멘트를 달아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첫 번째 영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의 영상에 처음으로 댓글이 달려 그는 그 댓글을 읽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댓글을 통해 반응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전에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 그 장소에서 나올 수 있느냐? 등등 많은 질문들이 달리기 시작하자 댓글마다 영상을 만들 수 없었던 것인지 그는 그 댓글들의 대댓글을 통해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So I don't remember anything from I don't think there was it before. I kind of just feel like I've always been here. 그는 이 장소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옷에 적혀있는 PB를 그의 이름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PB는 사람들의 질문에 따라 카메라를 손으로 쳐보기도 하고 벽면에 숨겨져 있는 비밀문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으며, 문에 달린 창을 통해 바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문 아래에는 키패드와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패드를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키패드에서는 각각의 번호마다 다른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 방 안에 있는 의자로 창문을 깨보라고 하였고, PB는 그 의견대로 의자를 던져보았지만 유리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영상의 댓글에선 키패드마다 다른 소리가 나니 혹시 기억나는 멜로디나 음이 있다면 그걸로 키패드를 눌러보는 건 어떠냐는 의견에 PB는 짧은 곡을 하나 만들었다며 다음 영상에서 들려주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PB는 자신이 만든 짧은 곡을 들려주며 문에 달려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문 밖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통해 문 바깥을 보여주는 그때 문 바깥에 창문 틀에 무언가가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곤 시청자들은 창문 틀에 무언가가 그려져 있으니 그것을 자세히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PB는 시청자들의 의견에 따라 창문 틀에 그려져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트위터에 올렸고, 시청자들은 그것이 음표라는 것을 알아내어 키패드에 각각의 숫자를 눌러 키패드 각각의 음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PB는 키패드를 하나씩 눌러 각 숫자에 해당하는 음들을 들려주었고, 시청자들은 각 음표에 해당하는 숫자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음들은 80824를 가리키고 있었고, PB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PB는 키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었고 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코너를 지난 PB는 무언가를 보고 놀라게 되었고, 방호복을 입은 누군가가 죽은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옆에는 쪽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쪽지를 가지고 와서 읽어보라고 하였고, PB는 그 사람은 죽어 있었다고 말하며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가둬놓아 죄송합니다. 다른 존재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둬놓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에 제 사무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린 엑스트라넷 권한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서 헨리 카터라는 인물의 아이디 카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 카드에는 IBT라는 회사 이름이 적힌 걸로 보아 IBT의 시설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며 피비는 홀로 해당 시설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이며 다음 영상이 시작되면서 피비는 관리실에 가보았고 거기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았지만 이 시설엔 현재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설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가짜였고 창처럼 보였던 위쪽의 구조물은 사실은 조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 한가운데에 큰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비는 이 공간에서 지도를 찾게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도가 영상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아 트위터에 사진을 올려주었고 IBT의 시설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피비가 있는 위치는 아트리움으로 보여졌고 여기서 시청자들은 피비에게 사무실 쪽으로 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비는 사무실에서 자신이 얻은 헨리 카터의 아이디 카드를 통해 헨리 카터의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엔 두 개의 튜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튜브는 비어 있었지만 다른 하나는 피비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잠든 채 튜브 속을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들어있는 튜브에는 핸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치대가 연결되어 있었고 사무실 근처에는 하나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BT라는 회사 이름은 인프라 바이오테크에서 따온 약자로 보여지며 어째서 IBT는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은 .com이 아닌 .net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불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IBT의 풀네임을 알았고 도메인 또한 .net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사이트는 실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엑스트라넷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인증된 아이디 없이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피비는 사람들이 튜브 속에 들어있는 무언가가 자신의 클론이라고 말하니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졌고 우선 핸드폰 거치대로 보이는 물건에 핸드폰을 올려놓았더니 무언가가 다운로드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잇을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메모가 되어 있었고 마지막에는 빈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마지막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여러 추리를 통해서 해당 포스트잇에 적힌 말들이 뉴트럴 밀크 호텔 그룹의 In the Aeroplane Over the Sea라는 노래에서 마지막 구절의 가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Anything Error이었고 사람들은 아마 이 가사가 엑스트라넷의 비밀번호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전에 나왔던 헨리 카터의 아이디 카드에 적혀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엑스트라넷에 입력하자 로그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시체 옆에 있던 메모장에 적혀있던 말인 엑스트라넷 권한이라는 것은 이걸 뜻하는 듯 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회사의 지향 방향에 대한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IBT는 기술과 생물학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연구의 선두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더 나은 오늘을 제공하기 위해 미래의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회사는 미래의 아이디어를 연구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클론으로 보이는 피비를 연구한 것이 이 회사가 맞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는 4세대 피비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러한 자신의 업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한다는 점과 자신의 이름을 피비 스스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지금 현재 개발 중인 AI처럼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많은 정보 수집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해내는 지능을 가진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피비는 이러한 인터뷰에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영상 속에서 나오는 4세대 피비와 틱톡에 글을 올리고 있는 피비는 전혀 다른 개체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인터뷰 내용은 4세대 피비가 그림을 그리고 완벽한 존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신의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완벽한 존재 프로그램은 퍼펙트 비잉 프로그램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말해왔던 피비는 퍼펙트 비잉 약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5세대 피비는 어떠한 발전을 가져올지 기대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5세대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을 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에는 완벽한 존재 프로그램은 현재 보류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바로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 공지였습니다. 시설 내에 존재하는 모든 문의 기본 비밀번호인 1760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PB가 시설 탈출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시청자들은 알 수 있었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들을 PB에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PB는 그러한 내용을 듣고는 시설 내부를 좀 더 찾아보니 자신에 관한 신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에는 PB와 똑같은 모습을 한 클론들이 4명이나 있었고, 그 신문을 본 PB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Hello. I'm heading to extranet servers, like you guys were saying, but I've just been thinking about how all of you are saying PB stands for perfect being. I mean, I'm not perfect, and It's weird to hear that. I don't think I'm perfect, and I don't know, and it's weird to think that there's clones of me, and it's just found this. Like, there's more of me or them or yeah. Well, I'll get going to the servers, but yeah. 우선 PB는 이런 혼란을 뒤로하고 시청자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엑스트라넷 서버 담당 부서로 향해서 입력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1760이라는 비밀번호는 맞지 않았고, 헬리카토의 아이디 카드 또한 엑스트라넷 서버에 허가되지 않은 키카드로 보였습니다. The key card doesn't work on it either. I guess I'll go to extranet hardware. Maybe I can find something there. 하드웨어실에 도착한 PB는 모니터 옆을 보여주는데 모니터 옆에는 몇 개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PB에게 그 포스트잇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PB는 2장의 포스트잇을 보여주었는데 인사를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포스트잇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숫자가 써져 있는 포스트잇이었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도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176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1760이라는 숫자에 대응되는 숫자는 5620으로 써 있었는데 아마도 1760이라는 비밀번호를 5620으로 바꾼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시청자들은 PB에게 5620이라는 비밀번호를 사용해 보라고 하였고, 그제서야 엑스트라넷 서버 부서에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빨간과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버튼이 있었는데 PB가 초록 버튼을 누르자 중앙시설로 연결되어 있는 큰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시설로 향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PB는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클리셰 같은 발언을 남발하며 영상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시청자들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PB가 카메라로 자신을 바라보며 찍던 영상에서 복도 저 끝에 있는 조명을 가로막고 있는 인형을 발견한 것이죠. 분명 헬리카토로 추정되는 시차 옆에 놓여있던 메모장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존재를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당신을 가둬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분명 PB가 관리실에서 확인한 CCTV에서는 이 시설에 아무도 없었다고 했었지만 그가 올린 영상에서는 분명 누군가가 이 시설에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PB에게 누군가가 이 시설에 같이 있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몇 시간 뒤 H 하나만 찍혀있는 트윗이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H 하나만 잘못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하필 아무도 없었던 시설에서 누군가의 인형이 보이고 난 뒤 H만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PB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Hello, everyone. Thank you all for telling me about the person in the hallway. I tried to find them, but I couldn't. I have a problem anyways. I need to get this computer to find videotapes of what happened here. 5일 뒤 올라온 영상에선 PB가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는 댓글을 보고 누군가가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시설 내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으며, 시설 내에 있는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잠겨 있으니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PB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지금까지의 PB는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 문제점이 있다고 알려줄 뿐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영상의 PB는 분명 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찾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고, 시청자들은 PB의 태도가 조금 바뀐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전까지의 영상을 다시 보았을 때 이전의 PB와 지금의 PB의 코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의 하단 부분이 약간 오른쪽으로 꺾여 있었던 것이죠. 시청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깨닫고 넌 PB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댓글을 다는 PB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PB가 맞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언가 달라진 PB를 PB2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PB2는 새로운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자신은 PB1이 맞으며 컴퓨터의 비밀번호나 빨리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공간은 PB1이 중앙시설로 이동할 때 보였던 회의실로 보여졌고 PB2는 의자를 돌리게 되는데 PB1이 지나갔던 복도에는 핏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 보여졌습니다. 분명 헨리 카터는 중앙시설에서 오른쪽 구조물에서 죽어 있었으니 저 핏자국은 헨리 카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저 핏자국을 보고 아마도 PB1이 PB2에게 살해당하였으며 PB2가 PB1인 척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영상 속에서의 PB2는 PB1과 다르게 시청자들을 적대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PB2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헨리 카터의 방에는 또 다른 클론이 잠들어 있고 캡슐에 연결된 홀더에 핸드폰을 연결하면 무언가가 다운로드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얻게 된 PB2는 헨리 카터의 방으로 가 헨리 카터는 편집증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PB2는 헨리 카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미루어 보아 아마도 헨리 카터가 죽은 이유는 PB2 때문이 아닐까 하고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PB2는 휴대폰을 거치대에 올려 무언가를 다운받은 뒤 우리의 영웅 빠루를 들고 또 다른 클론이 들어있는 튜브를 내려치기 시작했는데요. So this one's for calling my nose crooked. This one's for calling me rude. And this one's just for fun. And now it's just you and me, I guess. So that's fun. 이렇게 PB2는 PB가 들어있는 튜브를 깨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 영상에서 PB2는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전 세대의 PB들이었습니다. 1세대 PB, 2세대 PB, 3세대 PB,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4세대 PB라는 것을 알려주며 어째서 이전 세대들을 볼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자신들은 오래 사는 것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주며 자신 또한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4세대의 장점을 설명해 주는데요. 자신은 합리적이고 유능하며 당신의 요구에 완벽하게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친근함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이야기하는 PB2를 보았을 때 PB2는 아마도 이 친근함에 대한 결함이 생겼고 그 결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홈페이지에서 보았던 업데이트 내용처럼 연구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네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나라는 것을 알지만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이야기하며 이번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게 되는데 옷을 입고 있지 않은 PB였으며 그 PB는 PB2와 다르게 코가 삐뚤어져 있지 않은 PB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PB를 PB3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B3는 자신이 올렸던 메시지들이나 영상들에 대한 기억은 갖고 있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PB1이 올려놓았던 휴대폰의 정보들이 PB3에게 흘러들어가 PB3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들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B3는 시청자들에게 댓글을 통해서 PB2가 엑스트라넷 부서 안에 있는 감옥으로 가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모든 사람들이 PB3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PB2에게 감옥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와 반대로 PB2가 깼던 튜브 속의 클론이 살아있다고 PB2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PB2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으로 가기 전에 발전구역에 들려 함부로 건드리면 위험하다는 문구를 보여주며 말 그대로 함부로 발전기를 조작하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웃음을 보이며 감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있게 걸으며 그가 해쳤을지도 모르는 헨리 카터의 시체를 보고 그 주말에 일을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며 조서를 흘렸고 그 모습 뒤로는 숨어있는 PB3가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PB2가 감옥에 들어가며 PB3를 찾았고 그의 뒤에서 PB3가 둔기로 PB2를 내려쳤습니다. 그의 핸드폰을 뺏은 PB3는 다시금 영상을 이어나갔습니다. 시청자들의 말대로 발전구역으로 가 발전기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PB3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며 PB2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시청자의 물음에 가능한 한 빨리 이 시설을 탈출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며 PB2가 자신을 무섭게 만들기 때문에 PB2는 놓고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PB3는 자신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로 이동했는데 PB1의 것으로 추정되는 핏자국에서는 파란색 버섯이 자라고 있었고 지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자 거기엔 엘리베이터가 잠겨 있으며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는 경고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경고를 해제해야 지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한 PB3는 공기 순환 시설로 이동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공기순환시설로 이동한 PB3는 락다운 스위치를 작동시켰지만 아래의 문구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락다운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컴퓨터를 통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PB2가 끈질기게 물어왔던 관리자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물어오게 됩니다. It's locked. I feel like I've already asked you this before, but you don't happen to know what the password is, right? PB2와는 상반된 방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이전에 엑스트라넷에 로그인할 때 알게 되었던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PB3는 락다운을 해제할 수 있는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거기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락다운을 해제할 수 있는 선택지, 두 번째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선택지. 이 두 가지 선택지로 추측해 볼 때 첫 번째 선택지를 고르게 되면 PB3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PB 프로그램에 정보가 남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PB가 생산되어 연구될 것이고, 두 번째 선택지를 고르게 된다면 PB는 나갈 수 없겠지만 PB 프로그램은 모두 삭제되어 더 이상의 PB는 생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PB3는 이런 문제를 알게 되었고 자신 혼자서 선택하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PB2를 찾아가게 됩니다. PB2는 당연히 모든 데이터를 지우라고 이야기했고 PB3는 그 의견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어째서 그래야 하는지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PB2는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PB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 PB들은 1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어야 했으며 PB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PB들이 계속해서 생산되어 연구될 것이고, 그로 인해 고통받을 PB들을 생각해서라도 데이터를 지우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PB2는 데이터를 지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청자들 또한 계속해서 PB들이 생산되고 고통받으며 연구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PB1, PB3와 소통하며 그와 정이 들었고 그가 계속해서 살아남기를 바랬던 시청자들은 PB3에게 데이터를 지우지 말고 락다운을 해제한 뒤 너의 인생을 살라고 종용했고, PB3는 계속해서 생산되어 고통받을 PB들과 이 끔찍한 공간에서 PB2와 살아갈 미래를 저울질하게 되었습니다. PB3는 결국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아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투표는 2,600명가량이 참여하였고 결국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Hello, or goodbye, I guess. I released the lockdown and I didn't delete the data. I was hoping to film myself going up in the elevator and all that, but the connection just dies in there. So I guess I'll just have to say goodbye here. Thank you all for helping me so much. I mean, I don't know what I would have done. Goodbye, and thank you all. 결국 PB3는 바깥으로 향하게 되었고 이전에 발견했던 문서에서 나왔던 신디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된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PB3가 수면에서 깨어날 때 발생했던 문제점이었죠. 분명 우리는 튜브에 연결되어 있는 휴대폰 거치대에 휴대폰을 연결하게 되면 휴대폰에 있는 정보들이 해당 클론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가 PB1이라고 생각했던 PB3는 이전의 정보들을 가지고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PB3가 관리자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PB2가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봤었던 정보였었고 PB1이 죽은 뒤에 PB2가 휴대폰 거치대에 휴대폰을 올리기 전 2개의 영상을 올렸었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PB3가 PB1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 양이 훨씬 적긴 해도 PB2의 인격 또한 PB3에게 주입되었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PB3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PB1과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PB1이었다면 계속해서 PB들이 생산되고 고통받는 데이터를 남겨두고 시설에서 도망쳤을까요? 해당 ARG는 여타 다른 ARG들과는 다르게 시청자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했던 ARG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ARG들은 그저 제작자가 알려주는 단편 정보들만 가지고 추리를 해야 했었지만 PB 히얼은 시청자들이 ARG를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던 ARG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더욱 무서운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